오늘은 나머지 정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먼저 뭐부터 봐야 되느니? 항등식. 항등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항정식은 뭐예요?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미지수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음식? 항정식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 두 가지가 뭐랑 뭐라고 했어요? 그죠? 미지수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이라고 했죠. 굳이 두 개를 찝자면 미지수랑 등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야? 참, 거짓이 그때그때 바뀌어. 그죠? 그래서 반드시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참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대부분이고 그 참이 되게 하는 유일한 그 값들을 이제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거에 비해서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미지수의 값에 맞아요. 미지수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 아니야. 그럼 이건 항등식인가? 아니죠. 미지수 왜 아니에요? 근데 네가 방금 전에 얘기한 정의상으로는 이것도 항등식이어야 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요. 이건 항등식이라고 하지 않죠.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된 등식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지수와 등식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이번에는 항상 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는 값이 cx 플러스 d 얘가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A는 C, B는 B. A가 C여야 하고 B는 D여야 한다. 이게 항등식의 조건이죠. 그럼 AX 플러스 B 값이 0이 된다면 이번엔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A는 0, B는 0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방금 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었어요. x라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ax가 마이너스 b? ax가 마이너스 b 그 다음은요? x는 응?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걸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x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건 확인했어. 그럼 다음 번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성립하게 하려면 결국엔 미지수의 값에 관계 없어지려면 미지수가 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 앞에 있는 모든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b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b도 0이어야 하고요. 그죠? 결국엔 모든 것들이 다 0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결국엔 뭘 나타내기도 합니까? 0은 0이다로 정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됩니다만 사실은 항등식이라는 걸 정리했을 때 다 사라진다. 그래야지만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럼 두 번째, 그럼 항등식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은 뭐야? 문제에서 단어. 얘기했던 것처럼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잖아. 즉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임의 x에 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임의라는 거는 랜덤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야. 그다음 맞아 세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여기서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문제 보자마자 뭐 하는 문제구나. 항등식 문제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조건은 뭐라고요?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떠한 값에 상관없이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해요. 그럼 항등식이다라는 가정하에 뭐가 들어갔지? 미정계수법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네. 미정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였죠. 미정계수법은 몇 개가 있다고요? 크게 두 개가 있다고요. 어떤 방법과? 방금 전에 그 항등식의 성질을 비교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비교하는 요거 써먹는 게 뭘까요? 뭐라고 했지? 개수가 모두 같은 거인지를 비교하면 되니까. 그쵸? 개수 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값에 대입하든지 상관없이 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수치 대입법이 되겠죠. 그러면요. 반드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니들 마음대로 풀면 돼요. 그럼 수치대입법 문제를 가지고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고 개수비교법 문제를 가지고도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 무식하게 하나만 파도 돼요. 시간상 더 오래 걸릴지라도. 두 번째는 물론 베스트는 뭐야?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그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봤고요.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고요. 일단 나머지 정리와 관련해서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들은 요게 다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별거 없죠? 정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등식. 그 정의에 관련된 성질들. 그 성질을 이용한 미정계수법. 요것들만 이제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검산식으로 따졌을 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게 뭐였죠? A가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나누기다 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이 식을 다항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뭐 예를 들어 F 어떠한 다항식에 대하여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조건은 그거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뭔가 새로운 QX가 나올 거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나요? 상수가 나와야 되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전체적인 값은 모양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반대로 x에다가 뭘 대입하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알파로 바꿀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한다고. 즉 그럼 만약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한다고. 한마디로 그거예요.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k라는 값이 나왔어요 라는 식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fx라는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k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 굳이 이걸 이렇게 적지 않고 1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나머지를 나눌 때는. 근데요. 이제부터는 나머지 정리.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를 배운 순간부터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뭘 해요? 그냥 대입하세요. 항상. 뭐 예를 들어 문제에다가 f에 알파를 대입하면 이게 나머지예요 라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알파가 x 앞에 개수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ax 플러스 b 형태로 마이너스 b로 갈까? 플러스 b로 가죠 그냥. ax 플러스 b qx 나머지 r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에다 뭘 대입하면 되나?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국엔 이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내 맘대로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한다라는 게 그죠? 다항식의 성질이죠. 항등식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라고 나오는 건 이제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치? 그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별 수 없어요. 못과 나머지 다 쓰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에서만 써먹으니까요. 그러면 2차식에 수 있어요? 나중 가더라도 1차식을 응용하는 방법까지는 나오죠. 한번 보자. 자, 1번에 항등식이 되도록 성수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1번 같은 경우는 개수 비교를 하셔도 되고 수치 대입을 해도 돼요. 개수 비교라는 건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본다던가 상수항을 비교한다던가 이럴 때 쓰이죠.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니까? 더 키워줄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니까? 3이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겠구나? A는 3이구나. 그 다음에 개수 비교법을 계속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더하기 B 이 값이 얼마구나? 2구나 라고 해서 A가 얼마? B가 얼마? 라고 지금 내가 사용한 방법이 뭐야? 개수 비교한 거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X에다 1 넣어봐요. B는 5. 네, B는 5. 그 다음에 이제 뭘 집어넣을래? 0 집어넣을까? 0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들 마이너스 1, 0, 1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0 집어넣어봐요.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 A 얼마? 3. 그래서 아니면은 아예 지금 이 두 가지를 꼭 하나만 써야 되는 쓰란 법은 없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여기서? A는 얼마? 3 바로 보이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5. 바로 보이죠? 이게 끝내시면 되네요. 둘 다 섞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한 가지 방법만 쓸 이유가 없다는 얘기야. 말랑말랑한 사고.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봐봐. 2번은 그럼 뭐 하면 돼? 대입? 대입하는 게 편할까요? 대입, 그래? 그럼 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얼마 집어넣어요?
수치 대입으로 한번 보자. 그래. A 플러스 B는 4. 예? 네? 개수 비교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 그러네요. 1 집어넣어요. 그래, 그럼 개수 비교로 한번 가자. 아이, 참. 아니, 지가 지 이름으로, 지가 숫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놓고선 A 더하기 B는 4예요. 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알 수가 없어요. A-B는 5네요. 그럼 A는 얼마? A는 2분의 9.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개수 비교죠? 그럼 수치 대입은요? 1 집어넣어. X에다 1 집어넣으면 2 AX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8. A는 A는 2분의 9.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B 빼기 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틀렸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B 맞잖아? 나 뭐 틀렸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2B가 아니라 2B네요. 아하.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B네요. 그걸 틀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둘 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야 하는 거는 절대 그딴 거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조건을 만족하는 상등식. 조건을 만족한대요. 근데 항상 만족한대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이제. 연립방정식 한번 생각해봐. 문자가 두 개인데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식이 최소 몇 개가 필요해?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은 두 개보다 많아야 되죠. 미지수가 세 개라고 한다면 식이 세 개보다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식이 모자르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야. 근데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부정방정식이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새롭게 주어져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실수일 때, 예를 들자면, 정수일 때, 또는 자연수일 때. 그런 얘기가 없으면 뭐가 나와요? 관계식이 나와요. 두 문자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잖아. 아니, 그니까 2차식 y는 뭐 ax, 2x 플러스 3 이런 것도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인 관계식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세 개라고 하고 식이 두 개라고 한다고 하면 똑같이 뭐가 생긴다는 거야? 관계식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두 등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x, y, z라고 한다면 문자가 몇 개인데 식이 몇 개니까 뭐가 생긴다고? 관계식이 생긴다고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0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자, 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먼저 골라야 돼. x로 정리할래? y로 정리할래? z로 정리할래? 우린 이건 알고 있잖아. 식이 두 개네? 문자가 세 개네? 관계식 나오겠다. 그럼 그 한 문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 사실은 관계식을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문자로 정리하는 방법이랑 새로운 문자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비례식일 때 그런 걸 많이 사용해요. K, 뭐 이런 비례 상수들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안에 있는 문자로 정리하셔도 상관없겠네요. 어떻게 할래? X로 정리할래? Y로 정리할래? Z로 정리할래? Y요?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네요. 보통은 Y를 잘 안 고르, 그래요? 그래요? Y, 네? Y가 X 아니면 Z를 보통 고르긴 하는데, 그래, Y로 할게요. 네, Y로 한번 해볼게요. 뭐, 풀이랑 좀 달라질 거예요. 자, Y는 그럼, Y만 남기려면 일단은 더 하는 게 낫겠네요. 문자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그럼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야, 시작부터 환장하겠네. 그냥 Y라는 값. 그럼 X 대신에 뭘 써야 돼? 3분의 2Y 마이너스 3분의 1 써야 되네? 이거 하고 싶냐? 하기 싫대요. 자, 그럼 다음. 뭐 할까? 더해? 빼.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더했으니까 지금은. 빼봐. 그래, 빼봐. 그럼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Z 마이너스 1은 0 나오네. Z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럴 거면. 뭐 X로 정리해도 되고 Y로 정리해도 Z로 정리해도 되니까 난 내 맘대로 Z에 대해서 정리하죠. Y는 대입하시면 돼요.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한에서는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지금 풀이에서는 Z로 정리했네요. 아니면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건 그거야. 반드시 모일 필요는 없다? 틀에 고정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금 관계식을 쓴다는 건 사실 뭐야? 여기다가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z제곱이 1이다.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할래? 돼. 그래도 돼. 자,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데 좀 많이 더러워져. 4a 9b c z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 z제곱 z 플러스 1 a 더하기 b 빼기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문자가 3개 식도 3개 다시 연립을 해야 돼.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Z에 만약에 0 집어넣으면 어때? 여기가 사라지죠. 그럼 얼마예요? X가 얼마가 돼? Y도 얼마가 돼?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야? 두 번째 X에다 또 얼마 Z에다 이번엔 또 얼마 넣으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아까 여기다 Z에다 0 집어넣었어. 그 다음은 얼마 집어넣고 싶어지냐? 1? 1. 1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거, 나쁜 선택이야. 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1이라는 식 나와. 그래서 B 더하기 C는 0이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얼마 집어넣는다 그랬어? 2분의 1 한번 집어넣어 볼래?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 이거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 4인가요? 근데 왜 여긴 0이냐? 값이 좀 다르네요. 1 집어넣는다 했잖아. 1, 2, 4. 4군요, 4.
어. 방금 전에 예, Z에다가 1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Z에다가 0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Z에다가 2분의 1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뭘 집어넣고 싶어요? 3분의 1. 여기서 멈추셔도 돼요. 이미 3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하나를 더한다고 해서 3분의 1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Z에다가 3분의 1 대입하시면 이번에는 Y값이 0이 되네요. 3분의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니까 9분의 1에다가 저기 그러면 A 더하기 C라는 값이 9가 되네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식은 뭐 만드는 만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3B 더하기 C라는 값이 0이 될 거고 B 더하기 C라는 값이 4가 되니까 B라는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C라는 값은 6인가? 그럼 마지막으로 A에다가 3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 위에서 이거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훨씬 편해 보이지 않아요? 대입하는 게. 그래서 반사적으로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거든요. 계수비교법을 쓸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한정 짓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등식 문제 해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미의 실수에 대하여 자, 요거는 문제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뭘 잡는 거냐면 다항식 2차 이하의 다항식 px야. 근데 여기서 2차 이하의 다항식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 px라는 값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텐데 첫 번째 식이 성립해야 돼. p0이 0이래. 그럼 c가 0이죠. 맞지? 그럼 저거 한번 대입해볼까? p x제곱 플러스 1 얘가 뭐랑 같아야 돼? ax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1이랑 같아야 돼.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한 거야. 전개, 비교 하지 말고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최고차항만 비교해봐요. 이쪽에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A죠. 이쪽에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A제곱.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A는? A가 1이라고 한다면 A가 1이에요. A가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몇 차씩 여기 몇 차항 나오냐? 이쪽엔 없고 이쪽에만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3차항이 있잖아. 여긴 3차항 나오잖아. 여긴 3차항 안 나오잖아. 여긴 3차항 없잖아. 그런 식으로 좀 유니크한 항만 비교해보자고. 여기 3차항 얼마야? 2ab x 세제곱.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2ab라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a가 1이라고 하면은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b가 0이네요. 그럼 c가 어떻게 돼요? x제곱 이라는 값이 p가 되네요. 그럼 이거 성립해요? 성립하는지 한번 봐요. x제곱이니까 x제곱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x 4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두 번째, a가 0이라고 한다면 b는 얼마여야 돼요? 상관없죠. 아무거나 다 되죠. 그럼 그거에 대한 식을 한 번만 다시 적어볼래? a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왼쪽 좌변식은 뭐가 돼? bx 가로 풀지 말자. 괄호는 함부로 풀지 마. 포장은 마지막에 푸는 거야. 귀찮으니까. a가 0이니까 b제곱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b는 반드시 얼마여야 돼? 그럼 이 식 성립하겠지. 그럼 결국엔 px라는 값이 뭐가 된다고? a가 0이니까 나이스. 이게 답이에요. 지금 난 뭐 이용한 거예요? 그냥 개수 비교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입도 한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부드럽게 두 개를 섞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돼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어디서 나오더라? 블루에서 한 번 더 나오거나 아니면 스텝 2 문제 중에서 좀 복잡한 식으로 해서 아마 하나가 나올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 1 쪽은 아니고 스텝 2 중에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블루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해요. 없음 말고. 자, 여러분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다? 뭘 했었냐면 우리 이거 했었어.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다. x에다 뭘 대입하면 이런 모양 나온다? 1 대입하면 이런 모양 나온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항식 자체가 뭐로 정리되어 있어? x로 정리되어 있는 거야?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것처럼 x가 1이 아니라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x에다 뭘 대입해줘야 돼? 0을 대입하는 거죠. 계산하면? 좌변이랑 우변에 동시에 x에 0을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a0부터 10까지 다 더한 값이 되죠. 다음 근데 그럼 두 번째 9를 반대로 번갈아 가면서 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플러스로 끝난다 하면 이번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니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해 준다면 c가 어떻게 돼요? 1. 이걸 어떻게 잘 섞으면 저 아래식이 나올까? 이 더하고 열린. 둘이 더하면 이 곱하기 A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라고? 0이라고. 딱 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 뿔마 되는 경우 x에다 뭘 집어넣었을 때다? 1 집어넣었을 때다.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3번은 생략하려고 해요. 요 너무 쉬워서요. 무슨 3번이요? 4번? 3번이 어디 있어요? 이거요. 4번이요. 3번은 아까 했죠? 생략. 어. 5번. 4번을 생략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1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내가 생략을 하려고 했냐면 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이 어떻게 되냐면 3x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값을 뭐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되도록 a와 b의 값을 정하래요. 자, 그럼 그거부터 물어볼게. 지금 3차를 몇 차로 나눴어?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 계수 봐봐. 여기 얼마? 3x. 상수항은 그러면 뭐 어디를 보면 될까? 여기 2차 없잖아. 여기는 2차 없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3에 얼마를 더해주면 0이 돼야 돼요. 네. 정리하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방법이랑 동일한 거야. 뭐냐면 최고차항을 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유니크한 값을 구하라고. 예를 들면 이쪽에는 2차항이 지금 현재 없잖아. 그럼 여기서 2차항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를 힌트로 없앨 수 있는 상수를 찾는 거죠. 그럼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다? 나머지가 x 플러스 2야. 그럼 이번엔 뭘 쓸 수 있어? 개수 비교를 쓸 수도 있고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어. 개수 비교는 뭐야? 여기 x제곱이네. 어우, 그게 쉽지는 않네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이게 x제곱의 값이 없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1 돼야 되나요? 플러스 A. 그 다음에 2차항, 1차항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이렇게 하나씩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럴 땐 뭐 하면 돼?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잖아. 항상 이렇게 포커스가 이렇게 딱 좁아져 있는 상태로 안 된다니까? 내가 여기서 개수 비교했다고 여기서도 개수 비교해야 돼? 내가 굳이? 개수 비교가 좀 더 복잡한 구구나 하는 순간 바로 상수 대입해도 되잖아. 나머지 정리 안 해도 되죠. 여기 5번은 진짜 생략할게요.